meet at a dangerous moment for our 1 billion citizens. We stand together, united. Is this the way that you feel that you have to act when doing business with the US president through flattery and praise? Isn't it a bit demeaning and doesn't it make you look weak?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굴욕 외교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 그럼에도 나토가 굉장히 영리하게 했다고 평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탈을 막고 시간을 벌었다. 중국이 살아서 나온 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24일, 25일 이렇게 1박 2일 동안 정상회의에서 헤이그 선언이라고 해서 발표가 됐는데요. 근데 이게 총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내용이 합의가 됐고요. 이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3.5%는 직접 군사비, 무기나 이런 병력이나 이런 관련 직접 군사비고 나머지 1.5%는 인프라 보호, 기동성 향상을 위한 도로 개선, 이런 간접적 비용으로 5%를 맞춘다. 나토 사무총장이 이번에 정말 정상회의 전부터 트럼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굉장한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역대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를 불참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올 거라고 다들 생각은 했지만 워낙에 예측 불허 성격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국방비 증액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올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사실 나토에서는 많이 했던 거는 사실 같아요. 그래서 나토 사무총장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정말 거의 미스터 아첨맨이라는 그 별명을 얻었을 정도로 아첨하고 아부하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는데 They've had a big fight, like two kids in a schoolyard. You know, they fight like hell. You can't stop them. Let them fight for about 2-3 minutes. Then it's easier to stop them. And then Daddy has to sometimes use strong language. You have to use strong language. Every once in a while, you have to use a certain. 그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직전에 헤이그에 오기 전에 워싱턴에서 기자들 만나서 문답하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을 쓰면서 이제 휴전 합의를 둘 다 위반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경고를 했었거든요. 그거를 생각한 것 같은데 사실 나토 사무총장 입장에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굴욕 외교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고 현장 분위기도 왜 저렇게까지 하나 약간 그런 분위기는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Today you called him dad of the US president through flattery and praise. Is this the way that you feel that you have to act when doing business with the US president through flattery and praise? 바로 제 앞에서 질문했는데 정말 그 질문을 하자마자 주변 기자들이 막 킥킥댔어요. 어떻게 보면 나토 사무총장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상황이었는데 엄청 표정 관리를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었고. I don't think so. I think it's a bit of a question of taste, but I think he's a good friend, and when he is doing stuff which is forcing us to, for example, when it comes to making more investments. I mean, would you ever think that this would be the result of this summit if he would not have been re-elected president? Do you really think? 이번 나토 사무총장의 목표는 이 나토가 단결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전 세계에 발신하는 게 1차적 목표였을 거예요. 사실 국방비 합의도 그래서 한 것이고 이번 정상회의의 성격이 결국 트럼프 2기 첫 나토 정상회의였고 과거 1기 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이 나토에서 탈퇴하겠다고 이런 엄포를 놓기도 했고 계속해서 이번에도 취임하자마자 국방비 문제를 안보 무임 승차론을 거론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심기를 엄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을 거고요. 나토 정상회의가 끝나고 외신 보도들을 보면은 나토가 시간을 벌었다. 나토 사무총장이
트럼프를 만족시키면서 시간을 벌었다. 혹은 뭐 오늘 일단 생존을 했다 나토가. 이번에 굉장히 특이한 거는 그럼에도 IP4에 대해서는 나토가 굉장히 신경을 쓴 흔적이 보였거든요. 이번에 IP4 공동성명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그 성명을 보면은 방산협력을 굉장히 심화하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나토의 국방비 증액에 이게 이런 어쨌든 간에 이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약간 기회가 될 만한 그 요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정부나 이제 업계나 뭐 이런 것들 잘 공략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A concrete plan for all allies to spend 5 나토의 유럽 회원국과 캐나다를 합친 미국을 제외한 평균치로 보면 지난해 기준 약 2%를 지출했다고 해요. 평균적으로. 그럼 2%를 기준으로 하면 5%로 하려면 2.5배를 이제 늘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금액으로 이걸 보면 유럽과 캐나다가 이 작년에 지출한 금액이 그 미국 달러로 4,800억 달러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 돈으로 한 650조에서 700조 정도 되는데 이걸 2.5배로 늘리는 거는 그냥 거의 천문학적인 액수로 이제 늘려야 되는 거니까 사실 10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긴 했지만 이행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는 게 대체적인 중론인 것 같고요. 폴란드만 지금 3.5% 직접 군사비 기준으로 3.5%를 넘기고 있어서 그게 이행이 될지는 솔직히 좀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가 많고 한정된 자원에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국가 입장에서 빚을 내거나 재정 적자 상황이 심해지거나 혹은 다른 부문 예산을 깎아야 될 텐데 제가 이제 벨기에에 살고 있는데 벨기에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7천만 원 소득을 버는 사람들이 지금 소득세가 50%예요. 그러니까 절반을 다 소득세로 떼가요. 제 벨기에 지인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지금도 세금을 50% 지금 가져가는데 나라에서 도대체 이 국방비를 저렇게 늘리면은 내 세금은 도대체 얼마나 더 뜯어가는 거냐. 지금 또 많이 얘기 나오는 게 유럽에 그동안 치중했던 사회복지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민심이나 이런 걸 고려할 때 상당한 저항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유럽 국가들이 그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부담도 가중될 것이고 이래저래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는 이제 많이 분석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지금 나토가 국방비를 이렇게 합의한 거는 미국에서 자꾸 유럽 안보는 니네가 스스로 일단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국방비를 늘리면 늘릴수록 미국은 뭔가를 줄이려 할 것이고 유럽에서 또 한편으로는 이행 과정에서 트럼프 임기 내내 이게 갈등 요인으로 너네 왜 한다고 해놓고 안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갈등 요인으로도 부추길 것 같아서 이게 사실 유럽을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게 만드는 합의가 아닌가. 국방비 증액을 아시아 태평양,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동맹들한테도 요구할 것이라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같고요. 이미 미국 당국자들이 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국방비 지출이 높은 편이고 미국 동맹 중에서 그 다음에 매년 계속 꾸준히 증액을 해온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범 동맹이라고 평가가 많은데 그런 거를 좀 부각을 하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 나토 합의에서 참고할 만한 것은 이 나토가 트럼프가 요구한 5%에 맞추려고 3.5%에다가 1.5%라는 간접비를 새로 이제 개념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굉장히 지출 범주를 넓게 잡아가지고 뭐 이것도 여기다 넣고 이것도 여기다 넣고 뭐 약간 이런 식이어서 그런 점에서는 나토가 굉장히 영리하게 그거를 했다고 평가가 많거든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걸 참고해서 미국과 협상을 하기 전에 뭔가 그런 지출 분류를 조금 다시 정립을 해서 그 미국의 요구를 최대한 들어주면서도 합리적인 뭔가 지출이 될 수 있게 협상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